오늘 12월 5일 월요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고용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0.1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끝이 났는데, 일단 고용보고서가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고용보고서 좋게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좀 속도를 강화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시장의 우려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시장 안에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은 적절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고용보고서를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 뜯어보더니 갑자기 이제 뜯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하는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하는 인원들만 거의 2개의 기업만 벌써 2만 명이 넘거든요. 2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용이 좋게 나왔다. 근데 고용이 좋게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기업자 측면에서 고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가게 입장에서 요즘 실업자가 어떠냐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고용을 계속 탄탄하게 사람을 뽑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같이 지방대 나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원서를 못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노동시장이 사실은 좀 악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할 거다, 뭐 이렇게 또 서로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12월 14일 날 있나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일단 50bp 인상은 그냥 기정사실합니다. 50bp를 인상을 하면은 4.5 정도가 일단 되죠.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있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스케줄 발표를 보통은 하는데, 그 스케줄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올해 75bp 처음 올릴 때도 사실은 75bp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50bp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75bp 했었고, 작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는 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 굉장히 좀 강하게 했죠. 아시다시피 뭐 그런 식의 형태들이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은 합니다만은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만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쪽으로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그 부분이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 실업률이 괜찮게 나왔는데 시장이 나중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침체가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 부분은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일각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상당 기간 긴 기간 동안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4.5 이상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장막판에 강세로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뭐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지금은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박스권인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박스권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정도로만 움직여줘도, 여기 안에서 박스권 정도로만 움직여줘도 기존의 추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추세가 상방으로 가다가, 기존에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가다가 이렇게 박스권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이거는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나오면서 위로 상방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봤던 일봉상의 박스가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10분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지금 보이는 저항선이 있죠.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 저항선이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고, 오르면은 어차피 이까지가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그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시장이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시장 조정 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일단 박스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2400포인트입니다. 여전히 2400포인트 이 위에서 이 추세 전환시까지 보수적 전량 유지. 2400포인트 위에서 요 아까 보여드렸던 10분 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라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부딪혔다가 깨지는 형태가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종목을 좀 많이 팔았던 이유가 여기 부딪혀서 깨진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저번에 특강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특강 배울 때 저항선에 부딪히거나 돌파 있는 첫봉이 이렇게 뜨면 그 봉의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1번. 요 저가가 깨지면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종목을 좀 많이 판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일단은 732포인트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732가 깨지면 일단 시장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코스닥의 경우에도 뭐 약간 패턴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항을 받아주고 있죠. 그렇죠? 저항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저항선 근처에서 지금 옆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 요번에도 이전 저점 근처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오늘 일단은 732포인트 유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732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 하시고, 이탈 시에는 713포인트 반등 체크. 양대 시장 단기 추세 전환 전 보수적 관점 유지. 양대 시장 모두 일단 단기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되셨나요? 정리됐다 1번.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은 올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락 추세 내에 있을 때 내용이 조금 달라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지금 보시면은 요때도 행보죠. 요거 행보하는 거 보이십니까? 보인다 1번.
이때도 이렇게 행보를 해주고 있죠. 아름답게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 내에서 반등을 할 때는 이게 지지 라인에 이때는 지지 라인이 지금 보시면 820이잖아요. 820인데 이 820 유지 여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 내에서는 이게 보통은 이렇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정리됐다 1번. 깨지면 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박스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양봉 하나 떴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붙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니까. 이게 거래소 시장하고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시장은 여전히 지금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는 지가 꽤 됐죠.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웬만하면은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그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매일 하죠. 매일 해서 매일 수익 내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매일에서 매일 수익 내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흐름이 돌아서 올라갈 때는 또 하다가 흐름이 깨져서 밀릴 때는 또 쉬다가 하는 부분을 자꾸 반복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겨울에 막 나가서 뭐 과일을 따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녀 봤자 춥습니다. 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딸 수도 있을 건데 그보다는 더 추워서 뭔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요번에 그 미국에서 고용 그 부분을 증가를 했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고용이 이제 감소했던 부분은 기계라든지 하는 쪽에서 고용은 좀 감소를 했고요.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레스토랑이 되었던 뭐 서빙이 되었던 그쪽에서는 고용이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쪽에서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기계 뭐 이쪽 있잖아요. 그쪽은 고용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정확히 한번 볼까? 이건 실업자. 고용 부분이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는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헬스케어 뭐 이쪽도 일단은 고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정부 쪽이 많이 증가를 했네요. 세 번째가 정부 쪽이 많이 증가를 했고 감소했던 부분이 리테일 트레이딩 영업 쪽 영업 사원이라든지 하는 쪽은 좀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좀 보였더라고요. 보여서 엔터가 아니고 이 서비스업 부분에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셔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는 해 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종목을 막 이렇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종목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목 공략할 때 2번 정도 나누어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 회원분들은 문자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도 관계없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세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나누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절반 사놔놓고 장 마칠 때 절반 사놔놓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자, 종목들 중에서 오늘 파라다이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요 정도까지 일단은 보고 갑니다. 요 정도까지 보고 가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시장에서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냥 생각을 해도 파라다이스는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좀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부분 증권사가 지금 매수 의견 내고 있는 건 맞고요. 매수 의견 내고 있는 건 맞고, NH투자증권에서 제목이 재밌는 제목으로 나왔네요. 놀라기는 이르다 뭐 이러면서 11월 달에 나왔던 거네. 3분기 어닝스 서프라이즈, 카지노 일본 VIP 회복 및 호텔 ADR 상승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져 있다. 10월에 뭐 지금 우리나라도 잘 나가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일본 VIP 방문객 수하고 드롭백이 7월 이후에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은 파라다이스 시티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VIP 인당 지출액이 2019년도에 동월 대비 140에서 210% 정도 증가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중독의 사업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독의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 끊죠. 웬만하면 그냥 다시 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기분도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중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든 뭐 그런 식의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포스코 ICT는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퍼시픽 오늘 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놔놓고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놔놓고 뭔가 대응을 할 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종목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식의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올 수가 있을 건데, 그때는 그냥 우리 리스크 계산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리스크 계산기 이걸로 우리 회원분들 이제 종목들 들어가실 때 리스크 계산기를 이용을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리스크를 5%로 잡았던 걸 이거 5%로 잡는다는 얘기가 우리 회원분한테 제가 이걸 드리죠. 3천만 원 가지고 종목 5개를 샀을 때, 뭐 재수가 없으면 5종목 모두 다 손절할 수가 있죠. 5종목 모두가 손절을 했을 경우 150만 원을 잃고 게임을 끝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을 잃고 게임을 끝낸다 이건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150만 원을 게임을 끝낸다.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걸 한 3%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보면은 3천만 원 기준으로 종목 5개를 공략을 했을 때 90만 원 내는 걸로 게임을 끝낸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매수하던 금액의 절반 정도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원래 우리가 계좌 부분에 관리를 할 때는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나는 시장 많이 불안하니까 2% 정도 리스크로 가져가야지. 그러면은 다섯 종목 했을 때 계좌 리스크는 60만 원, 종목당 리스크는 12만 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금액이 바뀌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 부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종목 공략은 계속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시장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리스크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리스크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술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추세 매매 하실 때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지금 떨어진 추세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사실은 큰 흐름상으로 보면 요 큰 흐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큰 흐름상으로 보면 요 추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렇게 지금 요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그러니까 요게 추세가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 떨어지고 있던 요거하고 같은 거죠. 요게. 눈을 틔우세요. 눈을 틔우시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 보시고 호텔 신라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호텔 신라도 지금 보시면은 패턴인데 호텔 신라는 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제가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얘도 지금 보면은 패턴 안에서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돌파한 것 같은데 오늘 돌파한 것 같습니다. V자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의미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의미는 있어 보이니까 요거는 만약에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잡고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들었다 2번. 호텔 신라는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일단 참고하시고 노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노을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이게 이제 상승 직사각형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축하드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컨텐츠리 중앙도 오늘은 반등세 하면서 이제 추세 뚫었어요. 컨텐츠리 중앙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편입하고 보도록 하는데 여기 개인 종목이에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이 개인 종목이라 가지고 개인 종목이라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종목의 등락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세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퍼시픽은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나는 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그렇죠? 기억난다 1번. 타이밍을 주면은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지가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추세 일단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 나름은 뭐 대장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종목들 그리고 OTT가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무래도 퍼시픽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OT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 움직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네요.
자,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좀 강세네요. 4.53%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거래 터지면서 밀리고 있죠. 팔길 잘했네요. 그쵸? 크래프톤은 최근에 팔자라고 했는데 팔길 잘했는 것 같고, 거래소에서 거래 터지고 있는 종목이 그 외에 LG 이노텍 오늘 거래 터지면서 밀립니다. 조금 조심하시고, LG 생활건강 올라오네요. LG 생활건강은 사실은 거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기업이죠.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얘네 기업들의 기관들 매수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었나? 요거는 어차피 고가에다가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 가지고 봐도 개별적으로 밖에 못 보죠. 71만 원인데 거래량이 지금 29,000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화장품을 해놔서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또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올라오고 있고요. FNF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페이 올라오고 있고, 대한항공 오늘 거래 조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호텔 신라의 날인가요? 강원랜드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강한 저항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종료가격이 그냥 71,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71,000원 돌파를 해야 그때부터 한다. 71,000원 돌파 전에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71,000원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뭐 올라오고 있고, 네이처셀, 파마리서치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아까 얘기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RFHIC 올라오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콜마 B&H 일단 상승 중입니다. 오늘 4%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나쁘지 않네요. 코스닥은 차라리 뭐 강하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축하드리고, 아프리카 TV 올라옵니다. 요번에 아프리카 TV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요거 추세 전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일단 미국은 침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에서 침체를 어떻게 잡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시장 시각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은 일단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박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추세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추세가 돌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깨지면 이런 식으로 깨질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막 더 올라갈 것 같이 막 이러다가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깨지면 갑자기 이렇게 깨져요. 깨지면 갑자기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패턴 자체가 완성이 되기를 조금 기대를 하면서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다.
거래소는 코스닥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는 코스닥하고 조금 다르게 추세가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추세가 돌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안에서 박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박스의 움직임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저점을 높이든지 간에 이 박스 정도 하단 부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일단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들었다 2번. 왜냐하면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속형 패턴을 만드는 걸 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 다음 호텔시라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중독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중독 관련된 종목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 OTT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 조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오늘 5G도 조금 움직이고 있죠. 뭐 서진 시스템도 움직이고 있고 RFHIC도 움직이고 있는데, 요들 종목은 추세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유튜브 방송은 종료를 하고 계속 해온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